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6월 14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전주말 미국 증시가 물가 지표를 잘 소화하고 또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세 없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합의 소식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도 상승하다가 장중에 FOMC 경계 심리와 또 미 국채 금리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하면서 움직였었던 그 시장의 모습 그대로 우리 시장도 월요일 시장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월요일 아침 개장 전에 주요한 뉴스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5% 인상하면서 5.5%로 인상되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 이머징 마켓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시장에 녹아 들어간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여파가 행여나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와 관련된 시장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마지막 관문에 대한 눈치 보기, 관망 심리가 일정 정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가 사실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하고 다르게 우리 시장은 둘째 주,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라면 미국 시장과 유럽, 중국의 선물 만기 이 부분은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까지 놓여 있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눈치 보고 관망하는 흐름들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G7 정상회의가 폐막했죠. 폐막 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신장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자치 허용이라든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양안 이슈 평화적 해결 촉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가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최저 법인 세율 15%를 승인했고 필요할 때까지 대규모 경기 비용을 하기로 결의를 하는 모습. 거기에 따라서 또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G7 정상 모두 지지를 표명하는 부분. 거기에서 이제 얍삽한 일본이 우리나라, 영국을 비롯한 이 G7 참여국들에게 우리나라, 인도, 호주 이렇게 G7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논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했다.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좀 좀 아쉽죠. 잠깐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했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의 주요 섹터와 종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기 이전에,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에 있어서 국채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3월 달에 1.746% 올라가던 그때하고 그때 부분의 국채금리와 오히려 물가지표가 양호하고 나오는데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인플레이션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사실 경기 회복, 경기 순환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정점이 지났다라는 의미로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라면 사실 시장에게 좋을 것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그죠? 적절하게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국채 금리가 회복되고 상승하는 흐름. 그것이 뭐예요?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반영하면서 가야 좋은 시장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채금리가 너무 급락을 하는 형태를 계속 보이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좋지 않은 겁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까지는 우려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궁극적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도직입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3,800포인트를 가는 기술적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죠? 6월에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이 정책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죠? 그 6월 FOMC의 긴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 제가 미아리의 점장이도 아니고, 그죠? 미아리 점장이 팬티를 빌려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그죠? 정책 입안자들이 주시장을 몰락하라고 입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책 입안자들이 주시장 막 급등해라, 과열되라, 이렇게 정책을 펼치진 않죠. 그죠? 경제나 주시장,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의 정상적이고, 또 그리고 이 꾸준한 성장 흐름을 보이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죠? 완전히 나라 망가져라, 기업 망가져라, 이런 정책적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고, 6월 FOMC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여러 가지 내용들 부분, 오늘 종목 섹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쉬었죠. 그죠? 반도체 섹터가 일정 정도 쉬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만 IT 5월 실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부분들, 그죠? 디램의 매출이라든지, 또 팹리스 업체의 매출 부분,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왜 지금 반도체 섹터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로 삼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있어서 이제 주요 섹터와 종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시장에서 기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가 2,625억 정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기관 매도가 3,330억 정도 나왔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100억 정도, 거기다가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규모 부분에 있어서 매수 매도의 강도, 흐름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섹터 특징, 흐름 부분 보게 되면 성장 섹터인 플랫폼 업종, 그죠? 카카오와 네이버 강한 탄력을 보였죠. 오늘도 카카오가 5%, 네이버가 4%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께 일정 정도 시장이 어려울 때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 매수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035420, 035720이죠. 네이버 부분도 이제 우리가 403,500원 라인 부분에 전량 이익 실현했다. 그죠? 이 지점에서 이익 실현했다면, 그죠? 이 라인 부분에서는 매수하는 부분이다. 그죠? 5월 12일 대만의 8% 급락일 때 저점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도 매수해야 된다. 이때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35만 원 내외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5월 12일, 13일 부분이라든지, 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LNF 요런 라인, 그 날짜가 5월 12일, 5월 13일 대만이 마이너스 8% 급락하던 때 성장주들의 바닥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카카오 커머스 같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커머스는 2018년 12월 카카오 쇼핑 부문에서 분사했으나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복귀할 예정인데, 여하튼 이 카카오 커머스가 합병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 하여튼간 카카오는 무궁무진하게 뉴스가 많죠. 그죠? 내일 정도 한번 갭상승이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 분할 이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한 가격 라인이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어느 쪽 비중을 좀 줄이고 어느 쪽 부분을 늘리느냐. 똑같은 플랫폼 관련주도,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상승 종목수보다 이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 아니죠. 양시장 다 공이 상승을 했지만 시가총액 큰 종목이었었던 부분, 셀트리온 형제들, 그죠? 셀트리온 형제 부분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한 부분, 특히 셀트리온 계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또 셀트리온이라든지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레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부분, 요 부분 속에서 뭐라 했나요? 효과가 있다.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 고위험군 환자 대상 72%, 전체 환자 대상 70%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 또는 사망한 시험 대상자 비율 이런 부분에서 개선, 부분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양호하게 나온 부분, 그런 부분들로 반등한 모습이죠. 꼭 굳이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반등할 만한 위치까지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줬고, 반면에 이제 이미 예상됐었던 부분이죠.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은행주들의 하락 부분들 이미 예상됐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께 이 국채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은행이나 보험 이런 쪽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죠? 메타버스 수혜주면서 자율주행의 3D 광학 줌 렌즈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고 실적이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유형의 대형성 종목 부분들, 오히려 반도체 부분보다 IT 쪽 라인에서의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LG전자나 LG이노텍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안트로젠이나 차바이오텍 이런 바이오 쪽 부분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부분인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강하게 3일째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아침 초반만 해도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컸다가, 그죠? 조금 내일 좀 반등을 해볼까나 하는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아랫골을 다는 모습. 두산중공업뿐이 아니라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우진, S&T 에너지, 일진파워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내일 한번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모습을 한 기술적 흐름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일 반등이 들어가는 부분이 세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기보다 이제 일정 정도의 박스권을 만드는 라인에서 이게 외봉이잖아요. 항상 이 섹터 부분에 있어서 종목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상승한 부분은 외봉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등 한번 27,500원이든 이 근처 라인 정도 25,000원과 27,500원 사이 어디 부분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눌림을 지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르락내락하는 기간 조정 형태의 움직임이 좀 전개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주린이 여러분들은 이 가격 라인에서 공격적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낫고, 그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네? 자동차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약세를 보였다고 크게 밀릴 자리들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섹터를 보게 되면 섹터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삼성 자산운용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은 같이 보면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아침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금요일날 여러분들
깜놀하셨을 거예요. 동시효과 때, 그죠? 동시효과 때 깜놀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미쳤나봐. 그죠? 왜? 동시효과에, 특히, 뭐예요? 리밸런싱, ETF 리밸런싱과 관련된 주요 배터리 관련주들의 명암이 바뀌면서 금요일날 LG화학이 종가에 3% 정도를 올려놨고, 또, SKIT를 급등시켜놨잖아요. 10%를.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매도죠. 그죠? 금요일날 그렇게 급등시키면, 그죠? 반면에 LNF나 이런 몇몇 종목은 또 종가에 내려놨죠. 그죠? 인위적으로 움직였던 수급 부분의 단기 부분들. 그죠? 금요일날 LG화학을 종가에 3%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LG화학이 2.7% 떨어졌고, 그죠? SKIT는 10% 정도 올려놓은 부분에 반, 그죠? 5%를 떨어뜨려 놨고, 그죠? 다른 2차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고, 그죠? 동시효과 부분에 있어서, 삼성자산운용이 2차전지 ETF에 SKIT를 새로 편입하고, LG화학의 비중을 늘리면서, 그죠? 다른, 에코프로, LNF,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도한 부분인데 너무 크게 삼성자산운용이 그랬다고요. 삼성자산운용이 이 시장의 대표주자입니까? 그죠? 삼성자산운용이 팔면 주가 다 떨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섹터 부분을 갖고 갈 것이냐, 순환적 경기 흐름 부분에 편승한 종목을 섹터를 공략할 거냐,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 섹터를 공략할 거냐 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 지수와 종목 부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나름 또 경제 방송들이 전체적으로 FOMC 이 회의에 눈여겨봐야 된다,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미국 시장 주가 보면 모르나요? 그죠? 미국 시장 움직임 보면 모르나요? 그죠? 목요일날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수요일날 장중에, 그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중국의 PPI가 급등한다고 쫄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쫄지 마라. 왜 쫄지 마라? 이미 시장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미 시장은 상방향으로 틀려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데, 그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물량을 다 뺏기고 나면 그때 지수를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와 종목을 가지고 움직일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안마다의 단기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 이슈가 시장의 큰 물줄기의 변화를 갖지 않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는 걸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단기 매매 재료 뉴스 가지고 변동성을 부리면서 올라가는 종목, 그 종목에 승부를 걸기보다 꾸준한 수익과 꾸준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 속에서 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차트 향후 종목들 보시면 저쪽 그런 개별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도 시장의 큰 움직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종목 여러 개 말씀드려가지고 한두 개 올라가는 거, 그거 쉬워요.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중심주, 여러분들의 이 자금을 넉넉하게 넣어서, 그죠? 시장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을 갖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오늘 마감 시향은 이것으로 대시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가자. 답은 성장 섹터다. 그죠? 성장 섹터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그게 뭡니까? 2차전지, 플랫폼 관련주, 반도체, 전기차, 그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실적 우량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부분이 더 나은지, 실적의 베이스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 많이 한다고 승률이 좋을 것 같습니까? 승률이 좋다고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를 적게 하는 타이밍엔 적게 하는 거고, 그죠? 발빠르게 순환이 전개가 될 땐 발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하고 시장이 이러나 저러나, 매매 중독에 걸려서 사고 팔고, 그죠? 그러다가 박살나면, 마음도 몸도 지쳐가는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